스마트폰에 이 앱이 있으면 바로 지우세요. 50대와 60대 이후가 되면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가족 연락망입니다. 사진첩입니다. 병원 예약 창구입니다. 택배 확인 도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 증권, 간편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요즘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입니다. 예전에는 사기라고 하면 전화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보이스피싱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고 그 링크를 누르게 한 뒤 이상한 앱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택배 문자처럼 옵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또는 부고장처럼 옵니다. 모바일 부고장을 확인하세요. 또는 은행 직원처럼 전화가 옵니다. 보안 앱을 설치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서 수사 협조를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확인만 하면 되겠지, 은행에서 하라는 거니까 괜찮겠지, 보안 앱이라니까 안전하겠지, 택배 조회하려면 필요한 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마트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설치하게 만드는 악성 앱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내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인증번호를 가로챌 수 있고, 연락처를 가져갈 수 있고, 금융앱 화면을 가짜로 보여줄 수 있고, 심하면 내 전화를 사기꾼 쪽으로 연결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에 이 앱이 있으면 바로 지우세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상적인 은행 앱, 택배 앱, 정부 앱을 무조건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경로로 설치했는지입니다. 공식 앱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한 앱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문자 링크, 카카오톡 링크, 모르는 상담원이 보내준 링크, 은행 직원인 척한 사람이 보내준 링크,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말한 사람이 설치하라고 한 앱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후 분들은 스마트폰 안에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간편결제 앱, 가족, 연락처,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병원 기록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뚫리면 단순히 휴대폰 문제가 아니라 노후자금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앱을 바로 의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이미 설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로 설치한 앱은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앱은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로 설치한 앱입니다. 정상적인 앱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같은 공식 앱마켓에서 직접 검색해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링크를 보냅니다. 택배 조회 앱을 설치하세요. 모바일 부고장 확인 앱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앱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 앱입니다. 경찰청 사건 확인 앱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는 링크를 누르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니라 이상한 설치 화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공식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는 앱입니다. 정상 앱도 있을 수 있지만 사기 문자나 피싱 링크에서 설치하라고 했다면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택배 주소 오류 문자 뒤 앱 설치, 부고장이나 청첩장 링크 뒤 앱 설치, 은행 대출 상담 전화 뒤 앱 설치, 검찰이나 경찰 사칭 전화 뒤 앱 설치, 건강보험 환급금 문자 뒤 앱 설치, 정부 지원금 신청 문자 뒤 앱 설치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앱은 이름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보안센터, 배송조회, 정부24, 금융보안, 모바일 인증, 대출심사, 문서확인, 부고장 확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 경로입니다.
문자 링크로 설치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링크로 설치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원이 시킨 대로 설치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공식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첫 번째 원칙은 링크로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격 제어 앱을 모르는 사람이 설치하라고 했다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은 원래 나쁜 앱만은 아닙니다. 가족이 휴대폰 사용을 도와주거나 회사 업무에서 원격 지원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이 앱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인 척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 진행을 도와드리려면 원격 지원 앱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신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점검을 위해 화면을 공유해야 합니다. 앱 설치 후 권한을 모두 허용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원격 제어 앱은 상대방이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앱입니다. 내가 은행 앱을 열면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증번호를 받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 분들은 상담원이 도와준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경찰, 검찰, 금감원, 택배사, 정부기관이 전화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이 휴대폰에 있다고 해서 모두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족과 약속해서 설치했거나 업무상 정확히 알고 설치한 앱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설치했는지 기억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설치했고 은행이나 택배, 부고장, 수사기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설치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금융 피해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먼저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에 연락해 이상 거래와 소액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앱은 편리한 도구일 수 있지만 사기꾼 손에 들어가면 내 통장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 앱이라고 설치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면 위험합니다. 사기꾼은 보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들은 보안이라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속습니다. 금융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앱입니다. 대출 심사용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검찰청 보안 문서 확인 앱입니다. 공공기관 보안 인증 앱입니다. 계좌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보안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 링크나 상담원이 보낸 주소로 설치한 보안 앱은 이름만 보안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악성 앱일 수 있습니다. 가짜 보안 앱은 설치 후 여러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읽기 권한, 전화 권한, 연락처 권한, 저장 공간 권한, 접근성 권한, 다른 앱 위에 표시 권한, 알림 접근 권한 같은 것입니다. 이 권한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상 앱도 기능에 따라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이런 권한을 요구한다면 위험합니다. 특히 접근성 권한이나 다른 앱 위의 표시 권한은 조심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금융 앱 위에 가짜 화면을 띄우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훔쳐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앱 설치 화면에서 허용은 단순한 확인 버튼이 아닙니다. 내 휴대폰의 일부 권한을 내주는 것입니다. 문자 링크로 설치했는지, 상담원이 시켜서 설치했는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설치했는지, 모르는 권한을 많이 요구했는지, 설치 후 휴대폰이 느려졌거나 이상한 전화가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은행, 검찰, 경찰이 시켜서 설치한 앱은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사람을 속일 때 권위를 이용합니다. 은행,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같은 이름을 씁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확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검찰청 사건 확인 앱입니다. 경찰청 보안 점검 앱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를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 앱입니다. 건강보험 환급 확인 앱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섭거나 급해집니다. 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관은 전화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원격 제어와 연결되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라고 해도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라고 해도 공식 앱과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앱을 설치해야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보호를 위해 돈을 옮겨야 합니다. 기존 앱은 가짜이니 삭제하세요. 우리가 보내는 앱만 설치하세요 라고 말하면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요구 내용입니다. 앱 설치, 원격 제어, 인증번호, 비밀번호, 현금 전달, 개인 계좌 송금, 가족에게 비밀, 이런 말이 나오면 기관 이름이 무엇이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5번째로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앱이 많이 쌓입니다. 예전에 설치한 앱인지, 자녀가 깔아준 앱인지, 통신사 앱인지, 제조사 기본 앱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이상하게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는 앱, 아이콘이 흐릿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앱, 서비스, 업데이트, 보안, 인증, 문서, 배송 센터처럼 애매한 이름의 앱, 설치한 기억이 없는 원격 지원 앱, 최근 문자 사기나 전화 사기를 받은 뒤 생긴 앱, 삭제가 잘 안 되는 앱, 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앱, 실행하면 아무 화면도 안 나오는 앱은 의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 목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설정으로 들어가 앱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앱 목록을 보고 모르는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앱을 눌러 권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연락처, 접근성, 알림, 저장 공간 권한을 가진 모르는 앱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만 보고 바로 삭제하지 말고 정상적인 기본 앱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조사 기본 앱이나 은행 보안 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자녀나 통신사 매장, 서비스 센터에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문자 링크나 상담원이 시켜서 설치한 앱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앱은 즉시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6번째로 어떤 앱을 바로 지워야 하는지 대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 앱 이름 하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앱 이름을 계속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융보안이라는 이름이었다가 내일은 배송조회, 다음 날은 문서 확인, 또 다른 날은 정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상황을 봐야 합니다. 택배 문자 링크를 누르고 설치한 앱은 지워야 합니다. 택배 조회에 별도 앱 설치가 필요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 링크를 통해 설치한 앱도 지워야 합니다. 모바일 부고장 확인에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인 척한 사람이 설치하라고 한 앱도 지워야 합니다. 대출 심사, 보안 점검, 기존 대출 상환, 저금리 전환을 이유로 설치했다면 위험합니다. 경찰, 검찰, 금감원 4층 전화 뒤 설치한 앱도 지워야 합니다. 사건 확인, 계좌 보호, 수사 협조, 명의도용 확인을 이유로 설치했다면 위험합니다. 원격 제어 앱을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설치했다면 지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수 있는 앱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치 후 은행 전화가 이상하게 연결되거나 휴대폰이 느려졌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전화 연결이나 화면 표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 삭제가 잘 안되거나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공식 앱스토어에서 직접 설치한 앱이 아니라면 의심하십시오. 누군가 전화로 시켜서 설치했다면 의심하십시오. 돈, 인증번호, 비밀번호, 대출, 수사, 택배, 부고장과 연결된 앱이면 더 의심하십시오. 7번째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더 이상 금융 앱을 열지 마십시오. 은행 앱, 카드 앱, 증권 앱, 간편결제 앱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십시오. 원격 조종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먼저 연결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 배우자, 가까운 가족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십시오. 소액 결제 차단,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최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하십시오.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좌 지급 정지, 카드 정지, 비밀번호 변경을 상담해야 합니다. 118의 스미싱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스미싱이나 악성앱 의심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즉시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센터나 통신사 매장에서 점검받으십시오. 악성 앱은 일반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바꾸십시오. 금융앱 비밀번호, 카카오톡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 연락처가 빠져나갔다면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창피해서 숨기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나쁜 것입니다. 빨리 멈추고, 빨리 알리고,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8번째로, 앱을 지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앱은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앱이나 무조건 지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은행 보안 앱, 통신사 앱, 제조사 기본 앱, 인증 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설치한 기억이 있는지 봅니다. 언제 설치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문자나 카톡 링크로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이나 경찰이라고 한 사람이 시켰는지 떠올립니다. 앱 권한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앱을 삭제하기 전에 은행과 경찰 신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와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앱 삭제는 중요하지만 피해 대응 순서도 중요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신고와 지급 정지가 먼저입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앱을 설치했다면 금융앱 사용을 멈추고 점검이 먼저입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고 앱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의심 링크를 가족에게 보여주고 118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통신사 매장, 제조사 서비스 센터, 가족, 118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번째로 50대와 60대가 꼭 설정해두면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합니다. 문자 링크, 카카오톡 링크, 상담원이 보내준 링크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정에서 이 기능이 켜져 있다면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합니다. 잘 쓰지 않는다면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내 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 문자가 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앱과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쉬운 숫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확인 원칙을 정합니다. 이상한 앱 설치 요구가 나오면 먼저 가족에게 물어보기로 약속합니다. 부모님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위험한 앱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심 문자는 캡처해서 가족방에 올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8, 112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해둡니다. 위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도 노후 돈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이 있으면 바로 지우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앱은 특정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사기꾼이 보내준 링크로 설치한 앱,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설치한 앱, 은행이나 검찰이라고 하며 설치하라고 한 앱, 택배나 부고장 확인을 위해 설치한 출처, 불명예 앱, 원격 제어 앱, 가짜 보안 앱을 말합니다. 이런 앱은 내 문자와 인증번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융 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나 계좌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지인들에게 사기 문자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노후 지갑입니다. 국민연금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합니다. 은행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합니다. 카드와 보험, 병원 예약, 가족 연락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는지 모르는 것은 내 지갑에 누가 손을 넣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확인하십시오. 문자 링크로 설치한 앱은 없는지, 카카오톡 링크로 설치한 앱은 없는지, 은행 직원이 시켜서 설치한 앱은 없는지, 원격 제어 앱이 깔려 있지는 않은지,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은 없는지, 권한을 과도하게 가진 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하고, 통신사나 서비스 센터에 가고, 118에 상담하고, 금융 피해가 있으면 112와 은행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50대와 60대 이후 돈 관리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앱 하나가 통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 노후 자금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멈추십시오. 설치하기 전 확인하십시오. 이상하면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지키는 것이 곧 노후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위험한 앱은 이름보다 어떻게 설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링크, 카카오톡 링크, 은행 검찰 경찰 사칭 전화 뒤, 설치한 앱, 원격 제어 앱, 가짜 보안 앱,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은 바로 점검하세요. 이미 설치했다면 금융 앱을 열지 말고 가족에게 알린 뒤 118, 112 은행,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